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매일 이자를 주는 CMA 들어보셨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적이 있었어요. 뭐 CMA 어떻다, 뭐다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CMA로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다른 좀 선택지가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이렇게 원금 손실이 없으면서 좀 내 돈을 굴려줄 수 있는 상품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MMF라는 상품도 설명드릴게요. CMA보다 이자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원금 손실도 거의 없어요. 전교 1등이 맨날 100점 맞다가 빵점 맞을 확률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 MMF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활용 이렇게 해야겠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MMF는 CMA랑 기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럼 먼저 CMA가 뭔지 복습부터 해볼게요. CMA는 현금 관리 계좌예요. CMA는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의 약자예요. 어카운트가 계좌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은행에 입출금 통장이 있으면 증권사의 입출금 통장은 CMA라고 보면 돼요. 근데 증권사는 이 입출금 통장에 돈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어디다가 투자를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를 조금씩 줘요. 0.4%, 1% 이렇게 줍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어디다가 투자를 해주는 거지? 내 돈 날려먹으면 안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CMA 통장에 있는 돈들은 단기 금융시장에다 투자를 해줘요. 그래서 안전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는 게 돈을 빌려주는 행위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주는데 내 친구한테 돈을 빌려줘요. 그런데 친구가 10년 있다가 돈을 갚겠다고 해요. 이런 경우랑 바로 내일 갚겠다고 하는 경우랑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내일 갚는다고 하는 친구가 조금 더 안전하게 느껴지겠죠. 바로 내일 가서 확인하면 되니까요. 이것도 투자랑 마찬가지예요. 투자도 짧게 투자하면은 조금 더 안전해집니다. 그리고 길게 투자하는 상품들은 더 위험해지고 더 수익률이 커져요. 자, 이렇게 단기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증권사의 계좌가 CMA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복습 되셨을 거예요. 그럼 MMF를 좀 설명드릴게요. MMF부터 약자부터 설명을 시작하자면 머니마켓 펀드의 약자예요. 이건 좀 다르죠? 어카운트가 안 써있잖아요. 계좌가 아니에요. 펀드입니다. 종류가 달라요. 그럼 이 앞에 붙어있는 머니마켓은 무슨 뜻이냐면 단기 금융시장을 머니마켓이라고 해요. CMA랑 비슷하죠? 거의 똑같아요. 근데 판매처에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왜냐면 종류가 다르니까요. 증권사에 CMA가 생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국민은행에 CMA를 가입했다? 이건 좀 이상한 거예요. KB증권에 CMA를 가입했다가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증권사의 CMA는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 증권사의 CMA는 내 돈을 맡아주는 것 뿐만 아니라 어떤 데 투자를 해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좀 주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자를 준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은행 입출금 통장은 별로 메리트가 없어요. 그냥 돈 맡겨주면은 그냥 끝이에요. 보관 그리고 끝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증권사 CMA를 더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은행에서 대안을 내야겠죠.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MMDA도 한 종류고 MMF도 그런 대안 중에 하나예요. 이러다 보니까 증권사에서는 CMA를 가입할 수 있고 은행에서는 MMF를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어지셨죠? 판매처에서 차이가 있다. 그리고 CMA 통장이랑 MMF도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어요. CMA 통장은 뭐 체크카드도 발급을 할 수 있고 공과금 자동 납부나 뭐 자동이체 이런 것도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막 기능들이 많이 추가되고 있죠. 그런데 MMF는 펀드, 그러니까 계좌가 아니라 상품이다 보니까 이런 체크카드를 연동한다거나 뭐 공과금을 납부를 한다거나 이런 자동이체 기능들은 없어요. 굉장히 좀 불편하죠. 그리고 환매 기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CMA는 뭐 3시에 돈을 넣었다가 4시에 뺐다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MMF는 그렇게 좀 제약이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투자를 하고 바로 다음날 찾아야 된다거나 뭐 이틀 뒤에 찾아야 된다거나 이런 제약 조건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딱 들어보면은 CMA는 편하잖아요. 그런데 MMF는 좀 불편해요. 대신에 수익률적인 메리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CMA 같은 경우는 가입을 하면 약정 이자율이라고 해서 여러분이랑 이자를 계약을 해요. 그래서 이 이자율을 공지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 NH투자증권 QVCMA가 얼마 전에 이자율 변경 공지를 했어요. 이렇게 그림 보시면 11월 25일자로 QVCMA 이자가 이렇게 변경됩니다. 이런 공지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공지가 있기 전에는 예전 이자율로 굴러가고 있다가 공지 이후에는 더 좋은 이자로 이제 굴러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MMF는 이런 공지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뭐 어떤 수익률 변화가 있다 하면은 바로바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증권사가 공지하기 전에, 은행에서 공지하기 전에 이미 수익률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자, 여기까지 CMA랑 MMF 비교한 설명을 들으시면 어떤 측면에선 메리트가 있고 어떤 측면에선 좀 불리하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아셨을 거예요. 그쵸? 그럼 어떤 때 활용을 하면 좋냐 이것도 설명드릴게요. 제가 추천드리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단기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억을 모았어요. 1억을 모았는데 아파트 이제 매수를 해야 돼서 뭐 청약 당첨이 됐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뭐 계약금도 들어가고 중도금들도 들어가고 이렇게 돈이 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굴렸던 1억이라는 돈을 계속 투자하는 게 아니라 MMF를 거쳐서 이 아파트 를 매수를 하시는, 이렇게 중간에 단기 자금을 형성하는, 단기 자금을 잠깐 맡겨두는 곳이 MMF입니다. 이렇게 활용하면 가장 좋아요. 아니 그냥 투자하면 되는 게 내 돈도 빨리 불어나고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 투자라는 영역이 전문가도 바로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있을지 단기적인 예측은 하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20년도 3월달 예를 들어볼게요. 이때는 금리도 이제 낮아지고 있는 추세고 그 주식시장도 좋아지겠다 이런 예측을 하고 있었던 때예요. 그런데 갑자기 코로나가 발생을 한 거예요. 뭐 코스피나 뭐 S&P 500이나 이런 지수들 차트를 보시면 20년도 3월달 차트를 보시면 갑자기 쭉 들어간 구간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 되는 구간들이에요. 이렇게 주식시장은, 이렇게 코로나가 주식시장에 50%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오렌 버핏도 몰랐고 뭐 저명한 투자자들도 다 몰랐어요. 뭐 유튜버들도 다 몰랐을 겁니다. 이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이 힘들게 투자한 돈 1억을 아파트를 이제 청약 당첨이 돼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50%가 돼버렸다 하면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MMF를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마이너스 될 확률이 매우 적어요. 정리되셨죠?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목돈이 이미 있는 거예요. 목돈이 이미 있는데 내가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해요. 뭐 삼성전자를 뭐 매달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1억이라는 돈을 매수를 딱 하려고 하면 무서우실 거예요. 당장 내일 마이너스 5%가 된다고 하면 1억에 5%, 500만 원이 갑자기 날아가 버리는 거잖아요. 내 한 달 월급이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할 매수를 하고 분할 매도를 한다. 이런 분할 매수, 적립식 투자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목돈이 있을 때 적립식 투자를 하려고 한다 하면 MMF에 목돈을 넣어두고 일정 금액을 이제 투자하는데 쓰는 거죠. MMF에서 이제 매도를 하고 주식 투자나 뭐 다른 투자를 할 때 계속 이제 적립식으로 매수를 해갑니다. 그럼 내 목돈이 쉬지 않고 돈이 계속 불어나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활용하시는 방안이 가장 좋습니다. 두 가지 활용 방안이 있었죠. 첫 번째는 단기 자금을 활용할 때 MMF를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목돈이 있는데 적립식 투자를 하려고 한다 하셨을 때는 MMF에 맡겨두고 투자를 하시면 좋다. 이렇게 정리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하면 MMF 활용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심화적인 내용을 물어보시는 경우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심화로 설명드려볼게요. MMF 설명드릴 때 수익률이 늘어나는 게 바로 반영이 되니까 약간 이득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반대로 수익률이 하강하는 국면에서는 CMA보다 좀 더 불리할 거예요. 그래서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마이너스가 된다, 손해를 본다 이런 이야기라기보다는 CMA보다 조금 수익률이 안 좋을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럼 MMF가 더 좋은 상황에서 활용을 하면 좋겠잖아요. 이걸 알면 120% 활용을 할 수 있겠죠. 이 120% 활용을 하려면 상황을 좀 알아야 돼요. 몇 가지 배경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걸 지금 심화적으로 채워드릴게요. 첫 번째 아셔야 될 점은 단기 금융시장은 기준금리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게 첫 번째 아셔야 될 점이고, 두 번째 아셔야 될 점은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싸집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거 뭐 채권 가격 정리라고 하는데 그런 것까지 아실 필요는 없고 그냥 두 가지 사실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황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상황을 이제 상상을 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MMF에 투자 중이다, 이미 이 상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라면 갑자기 금리가 오른다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가격이 싸지니까 당장 팔고 나가야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돈을 투자했는데 가격이 싸지면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주식 가격이 떨어진다 그럼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거죠. 반대로 여러분이 아직 투자 중이지 않은 상황이에요. 현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금리가 오른다고 하니까 MMF 가격들이 막 싸지고 있는 거예요. 싼 가격에 매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유리한 투자 상황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따라 다르죠.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랑 내가 신규로 투자할 거다 라는 상황이랑 좀 달라요.
상황마다 다르다 이해되셨죠? 그럼 여기서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상황이 지금 어떻냐, 이거 배경 지식을 좀 채워드릴게요. 한국은행에선 기준금리를 정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금리를 2번 낮췄어요. 왜 낮췄냐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니까 우리 경제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있고 뭐 나가서 편의점에서 구매도 안 하고 음식점에서 소비를 안 하니까 계속 악순환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2번이나 낮춰가지고 뭐 대출도 받기 쉽게 하고 여러 가지 소비를 진작시키는 활동들을 하는 거예요.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2번 인하시킨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미 돈을 많이 막 썼어요. 뭐 아파트도 구매를 하고 주식도 사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이제 금리를 다시 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21년도 11월 기준으로 기준금리를 2번 인상했어요. 올렸습니다. 코로나 전으로 돌아가려면 한 번 더 인상을 하긴 해야 되는데 어쨌든 2번 올린 상황이에요.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는 게 예측되는 상황에서는 MMF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거예요. 투자 중인 상황이라면 가격이 싸지니까 불리해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금리가 오를 게 예측되는 게 아니라 이미 금리가 올라버렸어요. 그럼 MMF는 단기금융시장에서 투자 중인 상품이니까 내가 금리가 이미 올랐을 때 신규 투자자로 들어갈 거다 라고 하면 기준금리가 오른 이 이익을 바로바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신규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자면 가격이 싼 상태에서 내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원칙들이랑 상황이랑 기준금리 상황, 원칙 2가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투자자 상황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 기준금리 상황, 이렇게 3가지가 연동이 돼서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는구나 라고 결정을 지은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싸진다. 그럼 신규 투자자는 유리하다. 그런데 지금 금리는 2번이나 오른 상황이다. 이미 오른 거죠.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MMF가 꽤 싸진 상황이고 금리가 올랐으니까 앞으로 기대되는 수익은 커졌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고 CMA랑 MMF 둘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원리를 정리해서 알아두시는 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투자하는 근육이 그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저한테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세요. 내가 뭐 삼성전자 매수를 했는데 지금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연습들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황, 투자자 상황, 시장 상황, 어떤 법칙들,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하고 투자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CMA랑 MMF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뭐 0.1%, 0.3%이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있는데 다른 투자자에도 이런 생각하는 흐름, 메커니즘 자체가 다른 투자에도 연결이 되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심화를 쭉 설명드렸는데 어렵죠? 어려워요. 연습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면 한 번 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다음 영상도 짧고 쉽게 그리고 돈 불리는 데 도움되는 영상으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